건강 하면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요. 그만큼 잘못된 건강 상식들도 난무합니다. 그 예로 콜레스테롤은 우리 모두가 건강의적으로 여겨 섭취를 줄이려고 노력하지만 노인들의 경우는 콜레스테롤의 수치가 낮을수록 일찍 사망했다고 하는군요. 그러니까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에 나쁜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우리 몸의 주요 구성 성분이란 점도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헬스 힘차게 문을 엽니다. 대장암 신규 환자는 2000년에 비해 50%나 증가, 지역별 의료 이용 통계 진료 인원에서도 1인 위암을 제치고 증가율이 가장 높아 주목받고 있습니다. 또 대장 내시경 검진자 중 30%가 대장암이나 암 발생 전 단계인 용종이 발견된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다른 암과 같이 대장암도 진행 주기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대장암이 되기 전 경고의 신호일 수 있는 대장용종. 대장용종은 무엇이고 치료는 어떻게 하며 예방법은 없는지 자세하게 알아봅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용종이란 얘기를 많이 듣긴 했는데요. 이 용종이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용종이란 장 속에 도출된 모든 혹을 용종이라고 합니다. 흔히 폴립이라고도 부르죠. 이 사진이 대장 내시경상 가장 정상적인 대장 소견입니다. 이 모양이 대장의 모양입니다. 이 부분이 충수돌기라고 해서 맹장염이라고 하죠. 충수고요. 이거 장에 소장으로 연결된 부위고 장의 모양인데 대장의 길이는 약 1m 50 정도 됩니다. 1m 50cm인데 여기 혹처럼 튀어나와 있는 게 있죠. 이게 용종입니다. 이건 좀 커져가지고 이제 암으로 변한 경우를 나타내고 있고요. 용종은 대장의 장관 내에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모든 혹을 종괴를 용종이라고 합니다. 혹이란 말이죠. 폴립이라고도 표현을 하죠.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용종의 종류도 참 다양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 육안적으로 봤을 때 모양이 융기형이냐, 튀어나왔냐, 또 평편하게 생겼냐, 또는 함몰형이냐에 따라서 융기형, 평탄형, 함몰형으로 나누고요. 조직학적으로 이게 암으로 변할 수 있는 거냐, 없냐에 따라서 선종성 용종, 염증에 생긴 염증성 용종, 그 다음에 암으로 변하지 않는 과증식성 용종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런 이 혹들이 생기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정확한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유전적 요인도 있고 궤양성 대장염이나 크론병 같은 염증성 장질환, 그 다음에 비만, 지방이나 육류 섭취를 많이 하는 사람들한테 잘 생긴다고 되어 있습니다. 육류 섭취를 하게 되면 담즙이 많이 분비돼 가지고 담즙에 있는 오레인산이나 그런 것들이 암을 발생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네, 용종의 진단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가진단과 또 병원에서 하는 진단 방법이 있습니다. 자가진단은 변에 혈변이 있거나 또는 참열 반응 검사를 본인이 해가지고 변이 색깔이 변할 때, 참열이 나타날 때는 진단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복통이 생기거나 장 폐쇄, 장이 막히는 경우가 있거든요. 특히 어린이에서는 장이 용종이어가지고 막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복통이 있거나 혈변이 있거나 그다음에 장 폐쇄 증상이 있을 때는 용종을 의심할 수가 있고요. 병원에서 진단은 일단 내시경을 주로 합니다. 대장 내시경 검사를 하는데 대장 내시경 검사가 가장 많고 그 다음에는 장 투시라 해가지고 방사선을 검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CT를 이용해가지고 가상 대장 내시경이라고 해서 CT로 장 내를 비춰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대장 내시경 방법에도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작은 용종이나 혹은 옆으로 퍼지는 용종, 평편형이나 함몰형은 색소 내시경이라 해가지고 특수한 색소를 뿌려가지고 장 내시경을 검사하고요. 또 확대 내시경이라 해서 작은 병변을 크게 확대해가지고 암을 진단할 수가 있고 용종을 진단할 수가 있고요. 또 MBI라 해가지고 협대형 내시경이라 해서 새로운 기구들이 나와서 용종 진단이 아주 작은 거나 조그만 것, 함몰형 같은 용종도 진단이 용이하게 되었습니다. 네, 성별이나 나이에 따라서 발병의 차이가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주 소아나 어린이에 생기는 용종은 윤년성 용종이라고 해서
흔히 선천성 용종이라고 하죠. 그래서 7살, 8살, 10살 미만의 어린이들도 유년성 용이라고 해서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런 애들은 대부분 혈변이 주소입니다. 근데 대장 내시경을 하다 보면 큰 혹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혈변이 피가 나온 경우가 있거든요. 유년성 용종은 대부분 암으로 변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입술이 파란 사람이 있거든요. 그걸 포이치 예거 증후군이라는데 이건 유전성입니다. 우성으로 유전되는데 입술이 파라면서 위나 대장에 용종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선천성 용종이죠. 그런 경우에는 용종이 100개에서 200개까지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족성 용종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가족성 용종증은 그건 대부분 암으로 변한 용종인데 유전이 되거든요. 보통 20세 때 진단을 해가지고 20세가 넘어갔을 때는 암으로 변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꼭 20세에 장검사를 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유전성 용종으로 암으로 잘 변하기 때문에 정확한 검사가 필요하고, 그리고 남자보다는 여자애가 용종이 적습니다. 남자가 약 15%에서 20% 정도 용종이 많은데 또 암은 남녀 차이가 없습니다. 용종은 남자에 많고, 그리고 젊은 나이에 생긴 용종은 유년성 용종 아니면 가족성 용종이기 때문에 한 가지는 암으로 변하지 않고 한 가지는 암으로 잘 변하기 때문에 20세 때는 가족성 용종증 있는 환자는 꼭 내시경 검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아까 자가진단법에서 혈변을 보고 알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리가 소위 혈변을 보면 치질이라고 생각하기가 쉽거든요. 그럼 이때 혈변과 또 용종일 때 혈변이 차이가 있나요? 네, 차이가 좀 있습니다. 치질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화장지에 묻어나거나 변에 섞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피가 아주 새빨갛거든요. 그리고 젊은 나이에 20대나 30대 초반에 화장지에 피가 나는 경우에는 대부분 치질인 경우가 많고요. 변을 볼 때 통증이 있는 경우에는 CL이라고 해서 항문이 찢어져서 피가 나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염려할 정도는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피가 변에 섞여 있거나 주기적으로 자주 피가 날 때에는, 그리고 30대나 40대에서 피가 날 때에는 한 번쯤 용종이나 다른 질환을 의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병원을 찾아서 대장 내시경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안전하고 좋습니다. 네, 용종을 치료하지 않고 가만히 놔두게 된다면 어떻게 되나요? 대부분 암의 70%에서 90%는 용종에서 암으로 변해갑니다. 그리고 약 10%에서 30%는 용종이 그치지 않고 바로 세포에서 암으로 바로 변하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용종에서부터 암으로 되는 경우는 서서히 진행됩니다. 그렇지만은 바로 암으로 되는 경우는 1년 혹은 몇 달 만에 암으로 변하기 때문에 용종이 생겼을 때는 대부분 바로 제거하지 않으면 25% 정도에서는 암으로 발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용종의 치료법에 대해서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치료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용종이 아주 작은 경우에는 열을 이용한 생검술이 있습니다. 핫 바이오피라고 해서 조그만 거 바로 태워서 없애거든요. 그러면 되는데 1cm가 넘는 경우에는 대부분 올개미를 이용해서 전기를 통해서 용종을 제거를 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보통 하루 정도 입원이 필요하죠. 그리고 2cm가 넘은 경우에는 점막하 용종 절주술이라고 해서 용종을 그 부위까지 밑에까지 완전히 절제해냅니다. 그런 경우에도 하루 정도 입원이 필요하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3cm가 넘어가는 게 용종, 그리고 용종이 암으로 변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가지고 점막하까지 다 제거를 해야 된다. 이런 경우에는 전문적인 시술이 필요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전문 병원에서 내시경적 점막하 용종 박리술이라고 해서 수술처럼 내시경을 넣어가지고 특수한 기구로 용종을 잘라내는 것입니다. 이걸 ESD라고 해서 최근에 대장 용종에서 개복 수술하지 않고 용종을 제거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좋은, 그리고 비교적 전문병원 살 때는 안전한 방법입니다. 또 치료 후 재발할 가능성이 있나요? 일반적으로 용종이 생긴 경우에는 1년에 한 번씩 다시 검사를 해봐야 됩니다. 수술한 자국에 용종 절제 수술 시행한 자국에서 용종이 다시 생기는 경우는 드물지만은 다른 부위에 용종이 또 생길 수 있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꼭 검사를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네, 일반인들이 용종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거나 또는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용종은 다 암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용종 중에서 선종성 용종만 대부분 암으로 변합니다. 선종성 용종은 반드시 제거를 해야 되고 또 어떤 분들은 용종은 암이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는 염증성 용종이나 또는 정식성 용종이 암으로 변하지 않지 선종성 용종은 암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용종도 구별해가지고 봐야 되고 나는 1년 동안 최근에 검사했으니까 괜찮을 것이다. 그러는데 내시경 검사에서 용종이 다 발견되는 경우는 100%가 되지 않습니다. 보통 90%에서 95%, 어떤 경우에는 70%밖에 발견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장에는 주름이 많아가지고 주름 사이에 용종이 숨을 때에는 발견되지 않기 때문에 이상이 있을 때는 반드시 검사를 받고 고위험군, 가족력이나 선천적으로 조상이나 또 부모, 형제 그런 분들의 암이 발견된 경우에는 내시경 검사를 1년에 한 번씩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용종이 크면 이제 수술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용종이 아무리 커도 다 내시경으로 제거가 가능합니다. 개복수술하지 않고. 그리고 용종 중에서도 작은 것은 바로 떼고 집에 갈 수 있고 큰 것만 1cm 이상 되는 것은 대부분 하루 정도 입원하면 그 다음부터 생활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초기 암, 용종에서 바로 암이 일부분 되는 경우에도 내시경으로 용종이 제거가 가능합니다. 그런 걸 이제 내시경적 용종, 점막하, 박리수술이라고 해서 수술하는 것처럼 내시경을 이용해 가지고 그 부분을 다 도려내고 꾸밀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흔히 용종 수술하다가 장이 터지면 어떨까? 천공된다. 그래서 복막염이 된다. 죽는 사람이 있다. 그런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 전문 병원이나 일반적인 병원에서 시술한 경우에는 터져도 바로 그 자리에서 그 부분을 크립이라는 걸 이용해서 봉합할 수가 있고요. 또 복강경을 이용해서 봉합할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 90% 이상은 단순히 그 부분을 봉합하는 것만으로 내시경으로 개복수술하지 않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용종에서 암으로 변한 경우보다 안 변한 경우가 더 많지는 않기 때문에 반드시 선종성 용종일 때는 제거 수술을 받고 그리고 간단하게 내시경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 걱정 마시고 안전하게 제거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수술 후에는 바로 일상생활에 복귀가 가능한 건가요? 그렇습니다. 시술한 다음에는 보통 퇴원하면 바로 일상생활을 할 수 있고요. 단지 술이나 장기 여행 같은 것은 일주일 정도 피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용종을 미리 예방하기 위한 것들이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용종은 예전에는 채식을 주로 하는 동양 사람, 특히 한국인들은 용종이 없고요. 그리고 또 아프리카 사람들도 용종이 별로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서구, 특히 미국, 영국이나 이런 서구인들한테 용종이 많은데 그분들이 또 대장암도 많죠. 지방이 많은 음식, 지방식을 많은 경우, 그 다음에 육류 섭취가 많은 경우, 또 인스턴트 식품을 많이 먹는 경우에 용종이 많이 생긴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고기를 먹거나 지방을 많이 먹게 되면 우리 간에서 담즙을 내 가지고 그 담즙이 육류나 지방을 소화시키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담즙이 많이 나오게 되면 그 담즙이 발암물질로 변해 가지고 암을 일으키거든요. 용종도 일으키고. 그래서 다이어트를 해 가지고 체중을 줄이고 지방이나 육류 섭취를 줄이고 야채나 신선한 과일을 많이 먹는 것, 그리고 최소한 일주일에 3일 정도 30분 정도씩 유산소 운동을 하는 것이 용종이나 암을 예방하는, 대장암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용종은 자가 진단이 어렵기 때문에 조기 진단을 통해 빠르게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꼭 정기적으로 검진하는 거 잊지 마세요. 다음 순서는 건강체험 극과 극입니다. 벚꽃의 계절 4월입니다. 쏟아지는 봄 햇살과 형형색색의 꽃들이 봄의 길목을 화사하게 밝혀주는 계절. 산책하기에 이보다 더 좋은 때가 있을까요? 저는 지금 서울숲에 나와 있는데요. 이곳 서울숲은 도심 속의 허파로서
시민들의 건강관리와 문화생활, 또 도시의 경관까지 책임진다고 하는데요. 어떤 곳인지 저와 함께 둘러보실까요? 서울숲은 어떤 곳인가요? 예, 서울숲은 성동구의 그 한강과 중랑천이 그 흐르는 지점에 위치한 지역으로 그 면적은 약 115만 6천 평방미터고 연간 약 50만 명 이상의 시민이 이 서울숲을 그 다녀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그 서울숲에는 생태숲이 있는데 거기에는 꽃사슴, 고라니 등 약 100수가 서식하고 있고 그리고 겨울에는 청동오리나 원앙새들이 와서 놀다 지나가는 지역입니다. 네, 그럼 생태숲 외에 이 서울숲에서 즐길 수 있는 문화행사에는 어떤 게 있나요? 이 서울숲에서는 그 가족마당이라고 약 그 5만 명 이상의 이제 참석할 수 있는 대형 공연장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그 서울 드림 페스티벌 그리고 국악 공연 그리고 그 서울숲 가요제 같은 대형 행사가 있고 그 한 2,000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야외 무대에서는 그 4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매주 토요일 날 각종 공연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소장님, 유프리존은 어떤 곳인가요? 유프리존 사업은 그 유비쿼터스 시대를 맞이해서 공원의 첨단 IT 산업을 접목해서 시민들에게 보다 편안하고 즐겁게 그 시설을 이용하실 수 있는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자 만든 5개의 사업이 유프리존 사업입니다. 그럼 유헬스케어 사업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유헬스케어 사업은 말 그대로 시민분들이 저희 그 공원에 오셔서 각종 자기 건강을 체크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침에 조깅을 하시는 시민 고객분들이 그 자기의 그 운동하고 나서의 체력 상태나 건강 상태 등을 유헬스케어라는 부스에 들어가서 측정을 하시면은 그 데이터들이 매일 이렇게 차곡차곡 쌓여서 그 조깅하시는 분들의 일일 건강을 체크할 수 있고요. 건강을 체크한다고 하셨는데 그럼 어떤 지수들을 측정할 수 있죠? 구체적으로는 뭐 신장, 체중, 뭐 복부 비만, 혈압, 밸런스 뭐 이 정도로 돼 있고요. 그 안에서 측정하는 기본적인 항목들은 그 시민분들이 병원에 가서 그 건강 검진을 받으실 때 측정하는 기본 항목들에 준하는 그런 항목들이기 때문에 일상적인 생활에서 느끼시는 건강 체크는 뭐 큰 부담 없이 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측정된 건강 데이터는 어떻게 관리할 수 있나요? 개인 정보 차원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데이터들은 별도의 서버에서 안전하게 보관을 하고 있고요. 추후에는 그 데이터를 이용해서 이제 그 대학 병원이라든지 인근의 병원들과 연계해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주치 상담을 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럼 시민들이 유헬스파크를 이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유헬스파크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운영될 예정이고요. 지금 현재 그 시민들이 이용하시는데 불편한 사항이나 또 보완해야 될 사항들을 보완하고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4월 중순쯤에 시민들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영국엔 하이드파크, 뉴욕엔 센트럴파크가 있다면 서울에는 이곳 서울숲이 있습니다. 화창한 봄날, 첨단 IT와 자연이 어우러진 유에코파크, 이곳 서울숲에서 시간을 보내보는 건 어떨까요? 다음으로는 도심 속의 또 다른 생태공원을 찾아 떠나보겠습니다. (2002) 월드컵과 새천년을 기념하기 위해 조성된 월드컵 공원은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한 환경오염과 자연 파괴의 상징인 난지도 쓰레기 매립장을 건강하게 복원한 대규모 환경 생태공원입니다. 대표 공원인 평화의 공원을 비롯해 하늘공원, 노을공원, 난지천공원, 난지 한강공원의 5개 테마공원으로 조성됐는데요. 이 중 평화의 공원은 월드컵 공원 전체를 대표하는 공간으로 유니세프 광장과 난지 연못, 또 월드컵 공원 전시관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름이 되면 수변음악회와 가족극장 등 다양한 문화 행사가 진행됩니다. 월드컵 공원에서는 단순히 경치만 즐기는 것이 아닙니다. 시민들에게 쓰레기산이었던 난지도가 어떻게 변했고 또 그 속에서 다시 태어난 동식물들의 삶을 통해 자연의 중요성을 느낄 수 있도록 생태학습 프로그램과 환경교실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이런 현장 견학의 교육 과정을 통해 환경 보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월드컵 공원의 상징적인 행사는 바로 억새축제인데요. 억새꽃이 만발한 10월 월드컵 공원 내 하늘공원에서는 색색의 조명으로 만든 억새밭과 서울의 아름다운 야경을 감상할 수 있도록 억새축제를 개최합니다. 야생 동식물 보호를 위해 야간에는 출입이 통제되는 하늘공원을 야간 개장해서 삶에 지친 도시민들에게 은빛 억새 물결 사이를 거닐며 삶의 여유를 느끼게 하는 서울의 대표 문화축제입니다. 최근 서울시 공원들은 시민들의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돕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월드컵 공원에서는 탐방 트레킹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가족 및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1회 20명을 정원으로 하며 평화의 공원, 하늘공원, 메타소타역일 등 아름다운 공원 산책로를 활용해 건강을 유지하는 녹색 건강 프로그램입니다. 올해 4월부터 매주 토요일 2시에 시작하는데요. 필수 스트레칭, 파워 트레이닝, 쿨다운 스트레칭, 인터벌 스텝 클리닉, 보폭 교정 클리닉, 업다운 힐 보행 방법, 노르딕 워킹 알파 테크닉 등으로 구성된 프로그램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노르딕 워킹 시 워킹 폴을 빌릴 수 있는데요. 노르딕 워킹이란 북유럽의 크로스컨트리 스키 선수들이 눈이 없는 비시즌에 훈련하는 방법 중 발전된 운동으로 1997년 유럽과 미국의 일반인들에게 알려지면서 운동 효과와 재미를 함께할 수 있어 많은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잘못된 생활 습관으로 인해 많은 부담을 받고 있죠. 잘못된 신체 교정과 신체의 기본인 바른 걸음걸이를 유도해서 무너진 신체 균형을 바로잡고 신진대사를 촉진하기 때문에 중장년층에게 꼭 필요한 운동입니다. 이렇게 계절별 내용별로 다양한 프로그램들은 인터넷으로 사전 예약만 한다면 모두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하루에 15분에서 30분 정도 햇빛을 쬐면 암 예방에 도움을 주는 비타민 D가 생성된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이 공원에서 선택을 하면 살 빼는 효과와 함께 이 자연이 준 선물 햇빛 비타민까지 드실 수 있습니다. 게다가 오늘 소개해드린 공원들은요, 시민들의 건강관리를 위한 다양한 시설도 갖추고 있으니까요. 도심 속에서 자연을 느낄 수 있는 곳, 이 생태공원에서 몸도 만끽하시고 건강도 함께 챙기시기 바랍니다. 의료보험협회가 게으름을 피우는 사람들에게는 벌점을, 열심히 운동하는 사람들에게는 가산점을 준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분명 건강한 생활 습관은 꼭 지켜져야 합니다. 아직도 자기 자신의 건강에 대한 특별한 처방을 내리지 못하셨다고요? 그렇다면 오늘 한번 나의 생활 습관을 뒤돌아보는 것은 어떨까요? 다음 주 이 시간에는 이번 시간에 이어 위용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많은 시청 부탁합니다. 여러분 건강하세요.